안녕하세요. 오늘 또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대표 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강의는요, 5월 27일 얼마 전이었죠. 그 시험에서 조금 논란이 됐거나 혹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그런 문제, 또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추려서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먼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Part 5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와서 매겨보니까 이게 좀 틀렸던 게 많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려웠다. 그 다음에 6는 5월 13일 논란 종결 때는 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소간은 뭐 쉬웠습니다. 디테일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art 7이 또 좀 특이할 점인데 2018년 들어와가지고는 가장 좀 평이하고 문제 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싱글에서도 뭐 트럭 관련된 뭐 토픽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은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셨으면 꽤 좋은 또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난이도가 중상 Part 5 같은 경우에는 문법 구조 파악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휘의 정확한 쓰임, 결국은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연상 어휘를 통한 함정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역시나 해석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본기에 충실한 여러분들 실력 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품사 6개, 동사 형태 4개, 대명사 2개, 전치사 5개, 어휘 12개, 접속사 1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전치사, 어휘, 품사 유형이 좀 다수 출제됐고 적중특강시 제가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이에요. 특히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전치사예요. 전치사 문제 보실 때는 일단 블랭크 뒤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6 months라고 해서 시간이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점과 기간이라고 또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6 months니까 당연히 기간이 되겠죠. 자, ABCD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하고 어울리는 걸 지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before, after 같은 단어는 시점, 기간이 모두 가능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하고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제가 한 5개 정도 정리해 봤는데 for, over, through, throughout, within. 이건 이제 뭐 그 기간 내내, 이거는 그 기간 내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건데 보기 보시면 없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ward라는 단어 여러분들 보시면 향해 나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점하고 와서 뭐뭐 즈음에, 예를 들어 toward the end of the month라고 하면은 이번 달 말 즈음에가 되는데 결론은 시점이기 때문에 6 months랑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after는 일단 살려두고요. into, between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 between 정리 먼저 할게요. between 같은 경우에는 A and B가 돼야 절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5월 27일, 그러니까 당월 시험에 between A and B 형태로 between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정답이 될 수 없고요. into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을 가지는 장소, 이겠죠. 예,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B번밖에 안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문제는 빠르게 아닌 내용들을 소거해서 정답으로 다시 말하자면 빠르게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여러분들이 잘 유지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역시나 뭐 전치사 뭐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죠. 일단 구조 먼저 보면요. 문장 맨 앞에 블랭크가 나면서 콤마 나왔는데 명사가 나왔죠. 이 누가 보더라도
전치사 문제가 맞습니다. 자, ABCD 보시면요. 약간 익숙한데 아리까리. 자, 요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럴수록 더 쓰임에 정확한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part라고 해서 부사 내지는 형용사가 되는데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은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사 형용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besides 같은 경우에는 부사 전치사니까 또 의미적으로 게다가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전치사가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herwise라고 하면요. 5월 13일 시험제 논란 종결 때 정리를 한번 했는데 시험에 나왔었죠. 부사예요. 부사. 일단 정답은 안 되고요. 제끼고요. 의미적으로는 아니라면 그때 시험에서는 요 뜻으로 답이 됐고요. 그와는 달리, 그와는 반대로 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furthermore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부사. 의미적으로는 besides랑 뭐 유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부사기 때문에 얘도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정답이 B번밖에 안 되는. 자,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 역시나 오답을 빠르게 어떤 문법적 지식을 갖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품사니까 빨리 날린 다음에 정답으로 얻는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속도를 계속 생각하시는 부분이 훈련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뭔가 연결하는 애도 보이는 것 같고 얼핏 부사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앞에 완전한 문장, 콤마, 블랭크,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접속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 보시면 even, 심지어라는 부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still, 여전히라는 부사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so랑 until이 남았는데요. 접속사지만 약간 성질은 달라요. 한번 볼게요. 자, 완전한 절, 블랭크 완전한 절. 일단 부사절 접속사 until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등위 접속사 and, but, so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so, until이 모두 가능하니까 자, 이제 내가 해석을 좀 해야겠네 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until이라는 시간 접속사는 뒤에 미래 시제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시제를 써야 미래 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시간 접속사의 성질인데요. when, after, before, as soon as 뭐 이런 것들은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빈칸 뒤를 보시면 will meet 이라고 해서 요 요소에서 빠르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until은 이거 나가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가 있으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안 하더라도 정답은 so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는 철저하게 뭐 구조라든지 아니면 문법적인 뭐 지식을 가지고 풀어 나가셔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 잘 해가시고 다음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역시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help 동사, 목적어 tenants, 세입자가 나왔고 who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 앞에 있는 tenants를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명사가 앞에 있고 선행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블랭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가 된다는 걸 구조적으로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약간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빠르게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few 같은 단어는 형용사로 보통 보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산 복수를 쓰니까 가산 복수라고 적어 놓을게요. 가산 복수. 어쨌든 형용사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ometimes 같은 단어는 빈도부사, 부사예요. 여기 또 적어 놨는데요. 빈도부사는요.
현재 단순 시제, 간단하게 말하면 do, 여기도 deal, 현재 단순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봐도 냄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풍기게 됩니다. everyday는요, 이것도 쌤 빈도부사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리를 미리 할까요? everyday는 형용사예요. 붙었잖아요. 이 형용사고요. 뜻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정답 채택은 빵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품사도 안 맞고 정답이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경우에 부사일 때 그런 데가 되는데 보통 문장 맨 앞에 써서 뒤에 콤마를 이렇게 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의미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damaged 된 property, 즉 그 부동산 등을 집을 종종 sometimes 때때로 다루는 세입자라는 것이 적절한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리다 보면 부사 sometimes밖에 안 남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의미도 의미인데 이 구조를 빠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빈칸 나올 때 문제라고 제가 일단 한번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얼핏 봐서는 동사 형태인데요. 이 문제도 빈칸 앞을 보시면 fitness tracker, 요즘에 뭐 몇 칼로리가 소비됐던지 뭐 몇 킬로 걸었다는지 뭐 그런 거 있죠. tracker, 이게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면서 여기 동사를 잡아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랑 다르게 여기 정리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동사 사이에 블랭크가 아니라 동사 자리에 블랭크가 난 겁니다. 여기 빈칸 자리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빈칸은 동사가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B도 안 되고 D도 안 되고 A 아니면 C예요. 일단 수일치는 단수 동사라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일치는요, 제가 그래도 적어놨는데 그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미안해요, 동사라고 했죠. 선행사와 명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일하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텐데요. launch 하면은 출시하다, 시작하다라고 해서 삼형식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어의 유무 없죠. earlier this month, 이번 달 초라는 부사 어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날아가면서 정답은 C번이 되는. 얼핏 봐서는 단순한 동사 형태 문제 같지만 역시나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약간의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많이 하시고요. 답은 C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ABC 동사 형태가 나왔는데요. 일단 emerge 동사는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어려운 이유가 help 뒤에 지금 블랭크가 났고요. 그 다음에 business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붙어 들어오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가 뭘 넣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그 전에 help라는 동사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help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돕는다. 근데 놀랍게도 투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거든요. 여전히 뜻은 변하지 않아요. 뭐뭐 하는 것을 돕는다. 그 다음에 help 뒤에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돕는다.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뭐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역동사 뭐 이런 건데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help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틀릴 수 있는. 왜냐하면 help 뒤에 동사 원형이네 하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동사라서 비즈니스가 목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법적 구조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날려야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 당연히 will emerge는 안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emerged, emerging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emerge가 토익에서 답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목적어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바로 emerg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용사인데요. 새롭게 나타난, 그 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뭐 emerging market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 빈칸 자리가 비즈니시스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고요. B번 같은 emerged pp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이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보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거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거나 문제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문법적인 지식과 더불어 정확한 해석 이 모두 요구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번 Part 5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오늘 정리해준 요 포인트들은 잘 들고 가시면 다음에 또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역시 다시 한번 동사 형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 형태고요. commence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요. 자, 빈칸 자리 앞에 보니까 to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시험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은 아니 근데 to 나오면 막 ing도 될 수 있고 동사 원형도 될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긴장하실 수 있는데 앞에 비동사 나왔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to가 나오면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요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주어가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조금 올드한 표현으로 얘기해보면 비투용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즉 미래 시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D번에 있는 commence라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 세미나가 키노트 스피치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동사 뒤에 to가 있으면 거의 100%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비투 용법이라는 게 오랜만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goal, aim, purpose, objective, is, to do 라고 해서 목표나 목적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또 이런 비투 표현도 있습니다. 보통 토익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요 두 개 모두 알아가시고 비동사 뒤에 to가 나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to 부정사. 그래서 to 뒤에 ing를 쓸지 동사 원형을 쓸지 이런 게 되게 관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역시나 이제 부사 어휘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빈칸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A번에 ove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넘어서라는 부사가 되긴 하지만 동사 앞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et 같은 부사 아직까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빈칸 앞에 그러니까 yet 앞에는 not 부정어 not이 나와야 보통은 정답이 됩니다. 이거 제가 따로 정리를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보고요. 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남아있는 게 evenly 균등하게, 평평하게, 그 다음에 nearly 하면 거의라는 표현인데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 really 뒤에는 숫자가 잘 나오고요. 대략 그 숫자. 그 다음에 nearly 뒤에는 종료나 멈춤 동사가 나와서 거의 끝내거나 거의 멈춘 하지만 완전히 끝내거나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요. evenly, nearly 이런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comes to a standstill 이라고 하는 요 표현, 요 관용 표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comes to a standstill 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멈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nearly comes to a standstill 이라고 하면은 거의 교통이 거의 섰다. 완전히 선 건 아니고 거의 선 거예요. 언제요?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nearly가 맞게 됩니다. evenly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온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nearly가 이제 균등한 거니까 뭔가 이렇게 퍼지는 건데 보통 뭐 소파나 쿠션 같은 걸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필 때 뭐가 편편해지죠. 그 다음에 땅 같은 걸 이렇게 고르게 균등하게 이렇게 펼칠 때
쓰기 때문에 예컨대 evenly spread라고 하면은 균등하게 퍼지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nearly 쓰임 잘 가져가시고요. comes to a standstill. 요 표현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yet 부분 앞에는 not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not이 없으면 yet이 정답이 안 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로는 have yet to 동사 원형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보지 않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 지금 부사 어휘가 또 약간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빈칸 뒤에 reduce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눈에 정답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previously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previously 같은 단어는 과거 시제와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오답하신 걸 보니까 intensely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강력하게, 뭐 강렬하게 이런 식의 표현인데 강력하게 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셔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틀렸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intensely는 답이 안 됐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증가 감소 동사 예를 들어 increase, rise, decrease, decline, reduce도 거기에 해당하는 증가 감소, 증감 동사인데요. 그거랑 어울리는 부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ignificantly, considerably, remarkably, markedly 이런 정도가 대단히 라는 표현이고 dramatically가 역시나 대단하고 많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gradually 하면 꾸준하게, slightly 하면 또 약간 증가 감소한 거고요. sharply나 drastically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히 많이 뭐 급격하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drastically란 요 단어가 여러분들은 정답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limitedly도 뭐 제한적으로 이런 표현인데 뭐 정답이 그렇게 잘 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 오늘 증감동사랑 어울리는 부사 여기 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시 한번 명사 어휘 문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빈칸 앞에 보시면 quarterly라고 해가지고 분기별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어떤 단어들, 이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 오답의 어떤 단어들로 연상되게 하는,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 하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뒤에 뭐 expenses, 비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A번에 invoice, 뭐 송장, 뭔가 기록하는 뭐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서 출장 뭐 이런 게 나오니까 schedule, 일정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돼서 얼핏 대충 보시면 뭐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게 되는. 하지만 오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permit이라는 단어 자체도 주고 받고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is provided. 그렇지, 허가는 제공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그러니까 좁게 봐버리면 정답으로, 그러니까 오답인데 정답으로 함정으로 빠지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allowance라는 D번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 돈이에요. 수당 같은 거, 용돈 같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아니었고 offset이라고 하는 이 부분, 상쇄시킨다라는 표현인데 출장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뭘 제공하느냐라는 건데 비용이 발생한 걸 상쇄시키려면 당연히 돈을 줘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연상되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잡아서 수당, 뭐 용돈 뭐 이런 식의 표현인 allowance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낚이지 않도록 조금 더 해석 능력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Part 5를 정리해 봤는데요. 만약에 해보시면서 뭐 괜찮은데 뭐 나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시면 뭐 자신감을 꽤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뒤에 Part 6를 준비했으니까요. 여전히 계속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 먼저 또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중간 난이도 정도 됐습니다. 해석 자체가 막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5월 13일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지문이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 문제가 지난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비교적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휘가 여전히 많죠. 7개. 그 중에 이제 접속 부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4문제 나왔고요. 전치사 여전히 또 1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을 계속 time consuming 하게 하는, wasting 하게 하는 문장 삽입, 요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동사 형태, 그 시제 묻는 거 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출제됐지만 난이도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나와서 우리가 전체 난이도를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세트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또 역시나 집중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자, dedicate라는 동사, 뭐 형용사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weekly, 요거 잡지 회사겠죠? 이 회사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C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edicate라는 단어는 앞에 B가 나오면 be dedicated 라고 해서 PP 표현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be dedicated. 그리고 이제 to 쓰고 보통 우리가 ing를 붙여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B도 정답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A번하고 D가 남았는데 A 같은 경우에도 PP는 맞는데 앞에 B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만 보더라도 쉽게 D로 잡으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제가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가 뭐 헌신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랑 설명을 할 때는 대개는 단순 현재 시제 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과거 사실도 미래 사실도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기 설명,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늘 그리고 이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의 흐름, 뭐 인과관계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내용, 혹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뭐 그런 느낌들 플러스 이제 어떤 시그널들, 연결돼 있음을 느껴주는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ABCD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지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뭐 슬프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이 빈칸 뒤에는 뭔가 나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빈칸 앞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편집상에 많은 에러가 최근 호에서 발생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단 말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써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뒤를 보시면 더 잘 볼 수 있는 게 because of thi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라고 해서 이게 결과거든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는 또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요 앞 뒤에 원인 관계가 되는 문제를 적어주면 아주 적절할 것 같거든요. 자, A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당신에게 환불을 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 에러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우리가 그 정기 구독 비용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C번은 어쨌든 정답이라서 제가 잠깐 제껴두고요. D번 보시면 당신의 정기구독 돈이 지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로서 에러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C는 읽지 않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원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이 되는.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라는 게 아주 막 무식하게 해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스마트하게 푸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잘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자,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당연히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temporary라는 단어가 있지요. 답은 A번이 됩니다. 뭐 B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이죠. good, 호의적인. 그 다음에 quick 하면 빠른 건데 뭐 이건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뭐 빠른 상황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상황이라고 하면 더 안 맞죠. 그 실수를 계획하고 하면은 좀 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A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제가 강조해 드렸던 접속 부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콤마 있죠? 자, 앞에 보시면 we have plans in place to fully address the problems.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좀 제자리에 두게 할 겁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는 believe, 믿는데요. 이 final result,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향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간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문제 잘 해결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도 문제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요. 잘 보세요. 자, ever since then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그때 이후로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콤마 뒤에 문장에는 have pp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have pp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in the event that 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 뒤에 절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in the event that만 갖고 콤마를 치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맞고요. 뭐뭐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는데 이 동의어가 있어요. 뭐 한 in fact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말을 재차 강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말, 뒷말 뭐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하는 거니까 재언급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on one side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대조를 쓸 때 on one side, on the other side,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한편으로는요, 반면에는요,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또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엔 또 광고 글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리 감독하다라는 동사 supervise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자, 지금 빈칸 보시면 manager 주어, 동사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액티비티라고 해서 목적어 나오면서 무슨 브랜치에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동사 아닌 D는 날리고요. 수일치 안 맞는 A는 날리면 과거 시제냐, 단순 현재 시제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 읽어보시면 이 어떤 은행에서 이 매니저를 지금 찾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구인 광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현재를 써서 그 매니저의 일반적인 업무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뭐 will supervise가 있었어도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제 supervised는 좀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정답이 C번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또 문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자, 성공적인 후보자들은 어떤 상태셔야 되는데요. must be라고 했는데 이거 다 좋아요. discrete이라고 하면 뭔가 신뢰성이 있는
그 다음에 polite, 예의가 바른 거고요. positive, 긍정적이어야죠.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또 결과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eager이라고 하면은 열망 있는, 열정 있는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다 괜찮단 말이에요. 물론 eag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도 잘 나오지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서 어떠한 요소가 더 맞는지 이게 좀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못 보셨던 discrete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순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면 A가 맞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일단 여기 thank you. so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빈칸 앞에서 원인. 그러니까 어떤 상태여야 해가 되는데 자, 빈칸 앞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confidential한 client data. 그러니까 뭔가 비밀의, 그러니까 보안 성향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의 바를 필요도 없고요, 아직은. 벌써 뭐 그것까지는. 그다음에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뭐 열망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뭐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A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성 있는,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요렇게 해석해서 된다는 걸 잡아내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역시나 접속 부사 문제가 나왔고요. 자, 빈칸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 지원자들은 이전 경험이 퍼스널 뱅크에 뱅킹 하는 데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preferably 가급적이면 뭔가 sales horse라고 하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우리로 말하면 엑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엑셀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applicants with strong sales backgrounds in other industries. 아까 전에는 퍼스널 뱅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다른 경험도 또한 뭐 지원하도록 우리가 장려합니다니까 좀 별개되는 말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딴소리를 딱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A번에 nonetheless라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괜찮아. 이런 지금 어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A번이 되고요. accordingly 같은 단어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 부분. 그 다음에 specifically라고 하면은 자세하게 진술해 나가는 조금 뭐 고급지게 말하면 상술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overall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하는 건데요. 시험에 그렇게 정답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나머지 세 개는 그런 의미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보시면 쉽게 정답 잡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남아있는 문제 이제 문장 삽입인데요. 이제 앞에 보시면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email your CV, 자, curriculum vitae, 그러니까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또 최근 사진을 보내주세요. 고려되기 위해서는요 라고 지원 방식에 대한 그리고 지원 서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칸 자리에도 뭐 땡큐하고 마무리할까 아니면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는 75년 동안 은행 서비스를 이거는 사실 맨 앞에 가는 게 적절하죠. 전혀 논지상 연결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B번에 make sure to mention reference number 5 or 4 in your message.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답인데요. 나머지 것들이 왜 오답인지를 봐서 정답 B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일단 보류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C번에 we plan to open another location. 갑자기 자기들의 계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계획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사람을 왜 뽑는지 앞에서 언급했으면 좋겠지만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you should fill out an application at your local branch라고 했는데 당신의 지점에서 와서 지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당장에 이메일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논지상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문장 삽입 두 문제 풀어봤는데 둘 다 그것이 정답이라서 아주 탁 잡아낸다기보다는 나머지들의 오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빠르게 제낄 수 있냐가 결국 정답을 역시나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논지랑 또 시그널 같은 걸 또 잘 보시는 훈련이 되셔야겠죠.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좀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지나간 시험에 너무 미련 갖고 쌤 저 망한 것 같아요 해도 사실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하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했던 실수를 다시 하는 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또 복습을 하시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시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들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